책이 빛나는 날 현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인데요. 30가지 성공 습관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좋은 습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보도 셰퍼 지음, 박성원 옮김, 토네이도 미디어 그룹.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경영 컨설턴트, 보도 셰퍼는 지구상에서 가장 바쁜 강연가다. 세계 전역을 순회하며 경제적 자유와 성공하는 삶의 가치를 전파해온 그는 수많은 젊은 독자들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멘탈 코치로 최고 명성을 쌓았다. 이 책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에서 최악의 조건을 딛고 일어나 드라마틱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지혜와 비결을 들려준다. 평범한 삶을 뛰어넘어 최후의 승자로 우뚝 서은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소개한다. 위너라 불리는 그들에게 이런 성취가 가능했을까? 무엇보다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위너들은 남다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낸다. 보도 셰퍼는 말한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만 하지 않으면 기어이 답을 찾게 될 것이다. 위너가 되고 싶은가? 당신은 당신 안의 현재 삶에서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 언제든 폭발할 능력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는가? 위대한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아이 안에는 천재가 숨어 있다. 이 말을 인용해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위너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 무엇인지 아는가? 내가 내 자신의 코치가 되어주는 것이다. 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의 목소리를 마음속으로 들으면 내가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의 목소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 이 책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여 탁월한 성공과 지혜로운 삶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타인이 만든 법칙과 길, 이정표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를 따라간 사람들의 경이로운 습관들을 담고 있다. 나는 그들을 위너라고 부른다. 그들에게 승리하는 삶을 선물한 생각, 행동, 습관과 루틴을 깊이 들여다보고 실행하면 당신 또한 위너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위너의 삶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다. 위너가 되라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유감없이 보여주어라. 이 책이 지혜로운 동행이 되어줄 것이다. 첫 번째 습관, 결정을 내려라. 작은 개울이 흘러 어느 날 거대한 사막의 입구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작은 개울은 문득 낯선 소리를 들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렴. 하지만 작은 개울은 미지의 세계와 마주치는 것에 겁이 덜컥 났다. 작은 개울은 더 많은 물을 자기 안에 담고 싶었고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삶이 두려웠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전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때 다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삶만이 가능할 뿐이지. 새로운 길이 두려운 것은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이야.
삶은 멀리서 감상만 하는 풍경이 아니란다. 진정한 삶은 풍경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도전이란다. 용기를 얻은 작은 개울은 계속 전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사막 한복판으로 나아갈수록 점점 햇빛이 용광로처럼 뜨겁게 내리쬐었고 결국 작은 개울 안에 물이 모두 증발하고 말았다. 수증기가 된 작은 물방울들은 위로 올라가 대기 중에 모였다. 작은 물방울들은 그곳에서 구름을 이루어 사막 위를 흘러갔다. 며칠 후 구름은 사막을 지나 넓은 바다 위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비가 되어 바다 위에 내려앉았다. 작은 개울은 이제 꿈꿔온 멋진 삶을 살게 되었다. 작은 개울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축하해. 몇 번이나 나는 내 존재 형태를 바꿀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내가 가장 원하는 내가 되었구나. 누구나 변화를 갈망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결심은 대부분 작심삼일에 그치고 변화의 발걸음을 되돌려 원상복귀하고 만다. 변화가 있어야만 새로운 삶과 성공이 가능하다는 답은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답을 아는 것과 그 답을 삶에 적용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왜 변화에 실패하는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위해 숙고 끝에 하나의 결정을 내린 다음 우리는 이를 즉시 실천에 옮기는 대신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조언을 얻는다. 내가 내린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 결정이 정말 최선인가? 친구, 직장 동료, 상사, 선배, 멘토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조언에 따라 결정을 쉽게 반복한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말려주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변화를 원할 때는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고 싶은가? 아니면 성장과 긍정적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후자라면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을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결과가 잘못될까봐 망설이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싶지 않다면 뻔한 삶이 아니라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슴이 뛰고 흥미진진해진다. 여섯 번째 습관, Just Do It. 1960년대부터 70년대, 아디다스는 전 세계 스포츠화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였다. 다른 브랜드는 감히 경쟁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때 몇몇 젊은이가 아디다스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주변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운동화 회사를 창업했다. 창업 자체가 힘겨운 싸움이었다. 세상의 질책과 비웃음, 부정적인 평가는 젊은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어느 날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을 모색했다. 마침내 그들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 간에 상관하지 말자고. 그냥 하자. Just do it. 이 세 단어가 젊은 그들의 열정에 불을 당겼다. 그들은 이를 회사의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Just do it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출근했다. 이쯤 되면 당신도 그들이 설립한 회사의 이름을 알아챘을 것이다. 나이키는 창업 후 10년도 채 되지 않아 아디다스를 앞질러 전 세계 최대 스포츠용품 기업으로 성장했다. 나이키 본사의 직원들은 오늘도 저스트 두 잇이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출근한다. 성공한다는 것은 좀 더 일찍 행동한다는 뜻이다. 일찍 행동할수록
더 쉽게 자신이 원하는 곳에 안착할 수 있다. Just do it은 무작정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Just do it이 성공하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나이키가 아디다스를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략을 원했다면 2022년인 현재까지도 그 전략을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최고의 준비는 just do it, 그냥 실행하는 것이다. 실행하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다. 사람은 뭔가를 행하는 방법을 알 때보다는 뭔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 때 자발적으로 움직여 행동에 나서는 법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가운데 어떤 꿈을 가장 먼저 실현하고 싶은가? 어떤 꿈이 내게 가장 간절한가? 스스로에게 가슴 뛰는 동기를 부여해줄 단서와 영감을 찾아보라. 11번째 습관, 신의 테스트를 통과하라. 우리는 모두 위시리스트를 갖고 있다. 다만 그 리스트가 머릿속에 있을 때와 눈앞에 놓여 있을 때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가 난다. 믿기 어렵다면 반드시 경험해보라. 머릿속 위시리스트 안에 번지 점프하기는 아마도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종이 위에 써놓으면 머지않아 도전이 가능할 것 같은 용기가 난다. 진실로 원하는 것, 꼭 이루고 싶은 목표, 인생을 걸어볼 만한 꿈이 있다면 절대 그것을 머릿속에 복원하지 마라.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열쇠를 찾고 싶다면 가로등이 비치는 익숙한 반경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위너들은 말한다. 일을 할 때는 평범하고 익숙하고 편안하게 하지 마라. 파격적으로 하라. 꿈을 이루는데 돈이 가장 필요한가? 그러면 돈을 평범하고 익숙한 방식으로 모아서는 안 된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 들어가며 지독하고 파격적으로 모아야 한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미친 듯이 해야 한다. 내가 만난 위너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미친 듯이 전력 질주한 구간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구간이 있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신이 선언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숨까지 거는 사람의 의지는 그 무엇도 꺾을 수가 없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언제나 진리다. 내가 내 삶을 돕지 않는데 그 무엇이 내 삶을 돌봐주겠는가? 신곡의 작가 단테는 이렇게 말했다. 강력한 불길은 아주 미세한 불꽃에서 일어난다. 미친 듯이 파격적으로 하되 작은 성취를 계속 얻어가라. 그러면 그 성취들이 모여 커다란 업적이 될 것이다. 우리의 근본 목표는 마위에이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타인이 통제하는 삶을 살게 된다. 타인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제어하기 위해 안전해 보이는 쳇바퀴를 우리에게 선물한다. 14번째 습관, 10%더 하라. 한 기자가 세계 챔피언이 된 불가리아 출신의 역도 선수에게 물었다. 훈련 중에 역기를 10번 들어올린다고 하면 10번 중 몇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까? 챔피언이 답했다. 11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하려면 100%로는 충분치 않다.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문장에서 최선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다. 최선은 언제나 110%다. 당신이 전력을 다했다면 당신은 최선을 다한 것이다. 위너들은 어떤 일을 하든 10%더 하라고 주문한다. 언제나 10%를 더하면 성공의 근육이 빠르게 강화된다.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 팔굽혀펴기를 한 개 더 하는 사람이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하고 결국 위너가 된다. 110%의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늘 그 사람에 속한 분야의 최상위 집단에서 발견된다. 그들은 10%를 더 했을 뿐임에도 그 이상의 보상을 받는다. 즉 100%와 110%는
단순히 10%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엄청나다. 평소에 꾸준하게 10%를 더하면 1000% 또는 1만% 이상의 폭발적 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잠재력은 인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100%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의 70%밖에는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 한계치에서 10%를 더 하겠다는 태도를 가지면 성공에 그만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한 비결들 중 단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목표 수치를 크게 잡았다는 것이다. 하프 마라톤을 뛸 수밖에 없는 체력임에도 풀코스 마라톤에 나선 것이다. 목표가 큰 사람이 목표가 작은 사람보다 더 빨리 목표를 이룬다. 목표는 담대하게 설정한다. 그리고 매일 10%를 더 한다. 그러면 누구보다 빠른 속도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목표가 큰 사람이 디테일에도 강하다. 24번째 습관, 나만의 재능으로 살아가라. 잔뜩 휘어지고 굽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던 나무가 있었다. 다른 나무들은 모두 그 나무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웠다. 작은 나무는 자신도 다른 나무들처럼 멋진 모습으로 바람이 불면 나무 꼭대기가 춤을 추듯 우아하게 살랑살랑 흔들리길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작은 나무는 암벽에 가까스로 달라붙어 자라났다. 뿌리는 암벽의 틈 속에 자리 잡은 약간의 흙을 필사적으로 움켜잡고 있었다. 늘 얼음장처럼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파고 들어왔다. 햇볕도 반나절 동안만 쬐 수 있었다. 정오가 되면 해가 산 중턱의 다른 나무들을 비추기 위해 암벽 뒤로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작은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한 채 매 순간 자신의 운명과 실랑이를 벌였다. 어느 날 아침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기분 좋게 첫 햇살을 머금었을 때 작은 나무는 문득 행복한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자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었다. 다른 나무들보다 10배나 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었다. 머리 위의 암벽은 눈과 얼음으로부터 작은 나무를 보호해 주었다. 휘어지고 굽은 줄기, 앙상하지만 힘있는 가지들은 작은 나무가 자리 잡은 곳에 정확히 어울렸다. 산 중턱의 나무들도 그들에게 어울리는 자리에서 그들만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거친 암벽에도 씩씩하게 뿌리 내릴 줄 안 그 작은 나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그에게는 많은 강점들이 있었다. 당신에게는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릴 일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만의 기준이다. 위너는 자신의 재능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 재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할 일도 많다는 뜻이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능을 갖고 무엇을 이루어내느냐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다.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이 폭발할 것이라고 믿으며 인내심을 발휘하면 위너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력하고 감사하고 집중하면서 자신의 재능이 꽃을 피워내기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언제나 이긴다. 27번째 습관,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라. 대나무를 키우려면 믿음을 갖고 오랫동안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대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는 지하경이라고 불리는 뿌리처럼 자라는 줄기를 땅속에 심은 뒤 표면을 지프로 덮어주고 새순이 돋아나기를 기다린다.
농부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새순에 매일 아침 물을 준다. 그런 다음 잡초를 뽑아내고 바닥에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4년을 매일 아침 물을 주어야 한다. 자신의 정성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는 채 4년 동안 날마다 가꾸어 주어야 한다. 4년의 세월이 끝나갈 무렵 드디어 새순이 땅의 표면을 뚫고 나온다. 그리고 나면 90일 만에 20m까지 쑥쑥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룬다. 위너들은 말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 자신에게 그것을 만들어낼 시간을 주어라. 위너들은 대부분 5년 일기를 쓴다. 새로운 도전의 결실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긴 시간을 선물한다. 물론 5분 후의 삶을 위한 단기 계획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나무를 키우는 농부처럼 자신을 정성껏 가꾸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인내와 기다림에 바탕한 장기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자신을 믿고 기다려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 자신에게 그 시간을 선물하라. 성공을 위한 추진력과 속도는 모두 이렇게 만들어진다. 30번째 습관, 독수리가 되어라. 오리와 독수리는 모두 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독수리와 오리는 모두 하늘을 날 수 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원을 그리며 나는 반면 오리는 물가에만 머문다. 독수리는 조용히 비상한다. 반면에 오리는 언제나 꾀꾀거린다. 하루 종일 꾀꾀거리며 운다. 아침에 깨어날 때도 배가 고플 때도 기분이 나빠도 먹이를 빼앗겨도 꾀꾀거린다. 성과는 없고 꾀꾀거리기만 한다. 좋지 못한 삶이다. 오리의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자. 당신이 호텔의 조식 마감 시간보다 15분 늦게 라운지에 들어갔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오리가 당신을 응대한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죄송하지만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밖에 걸려있는 안내문을 못 보셨나요? 조식은 오전 10시까지만 가능합니다. 꽥꽥꽥. 반면에 독수리는 이렇게 제안할 것이다. 죄송하게도 조식 뷔페는 이미 마감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드실 만한 것을 주방에서 마련해 드려도 될까요? 혹시 원하시는 메뉴가 있으신지요? 독수리가 새끼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관찰해 본 적 있는가? 어미 독수리는 가장 먼저 둥지를 푹신하게 만들어 주었던 부드러운 깃털들을 떼어내 둥지 밖으로 던져버린다. 이어서 장가지들을 하나씩 둥지에서 빼낸다. 이제 새끼 독수리들은 딱딱한 큰 가지 위에 불편하게 웅크리고 있다. 얼마 가지 않아 새끼 독수리들은 둥지에 있기를 불편해하며 자연스럽게 첫 날개짓을 시도한다. 겁에 질린 새끼가 날개짓을 망설이면 어미가 새끼를 둥지 밖으로 단호하게 밀어낸다. 새끼가 나는 법을 완전히 배울 때까지 어미는 계속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 독수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독수리들은 정체된 상태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아가 독수리들은 주변 사람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독려한다. 따라서 독수리들은 인플루언서와 리더의 역할을 한다. 독수리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변화를 갈망한다. 바로 이 같은 사실 때문에 독수리는 존경받는 많은 가문의 상징적인 문양이 되었다. 독수리 문양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은 에너지와 도전 정신, 용기를 얻는다.